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 자, 오늘 비용에 관련된 내용들 보겠습니다. 자, 한스 어드바이저의 회계로 컨설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이제 수익과 이익은 다르다 중에서 음, 손익 전망, 비용 관련해 가지고 세 파트 정도 했죠. 손익 전망, 이거는 뭐 한 장이 오늘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손익 전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거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이 중요하냐면 CEO의 관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CEO는 어떤 관점에서 월간 손익을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다음 장. 손익 전망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뭐 우리가 딱 어떤 계획된 대로 매출이 일어나고 계획된 대로 돈이 들어오고 이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회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우리가 손익, 회계에서 얘기하는 손익은 발생주의 원칙을 기준으로 해요. 발생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매출이 발생되면 이익이 났다. 혹은 뭐 손실이 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원가가 100원짜리를 90원에 팔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매출이 발생이 되면 손익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을 회계에서 발생주의 원칙이라고 하고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발생되는 어떤 발생주의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현금이 들어왔다. 즉, 현금이 들어왔을 때가 매출이 완료가 된 거다. 이렇게 해서 이익이 발생이 된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자, 어쨌든, 자, 기업의 손익은 여기 보시면 요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발생주의를 안 보이네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회계적으로 보면 매출을 인식하는 건 일반적으로 이게, 제품, 용역, 뭐 서비스 이런 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시점을 매출 인식하는 시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매입도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시점을 매입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즉, 어디서 매출은 우리가 세금 계산을 발행한 거고 매입은 매입처에서 세금 계산을 발행한 시점으로 인식하면 되고 원가 인식 이건 좀 중요하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빵을 만드는데 1,000만 원이 들었어요. 1,000만 원이 들어서 이미 빵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것을 1,500만 원에 팔 거예요. 판매 예정입니다. 판매 예정이에요. 아직은 팔리지 않았다는 거죠. 팔리지 않았으면 빵을 만든 1,000만 원은 이미 현금이 들어갔죠. 현금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매입초에 뭐 밀가루 값도 주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한 원가라는 게 이미 들어갔어요. 그런데 판매는 안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통장에 예를 들면 딱 1,000만 원이 있었는데 1,000만 원이 나갔다라고 하면 현재 시점에 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은 하나도 없고 대신 이게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돈이 나갔다는 개념으로 보면 이게 현금이 투입됐다는 개념으로 보면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게 맞죠? 그렇죠? 맞죠? 이런 개념은 현금주의, 현금이 나간 시점을 비용이 나갔다고 인식, 이런 개념은 우리 CEO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시는 거고, 회계적인 입장에서는 비용이 나갔지만 이 1,000만 원은 판매가 되기 전에는 판매가 되기 전에는 자산으로 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재고 자산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제품 재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자산인 거예요. 이건 자산인 거예요. 이미 나갔고, 내가 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미 현금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약간의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에서 발생되는 약간의 그 괴리, 요런 걸 관리를 잘하는 게 현금 관리, 현금 흐름 관리를 잘하게 되는, 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자, 그래서 원가 인식은 빵을 1,000만 원을 만들어서 1,000만 원어치를 만들어서 원가가 1,000만 원이 들어간 게 만들어서 아직 판매하기 전에 있으면 재고 자산으로 보고 이게 판매가 되면 드디어 이 1,000만 원을 원가로 인식하면서 비용이 됩니다. 비용이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현관비는 이 빵을 이제 팔았어요. 팔면서 약 100원에 100원에 예를 들면 운반비가 들었다고 합시다. 100만 원에 운반비가 들었다고 하면 운반비가 나가는 시점, 그 시점 그냥 즉시 비용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현관비는 발생 시점에 비용 인식을 해요. 당월 발생, 당월 인식. 이건 그냥 기초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이게 회계를 얘기할 때, 손익을 얘기할 때 발생주의 시점에서 회계 개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자, 현재 1,000만 원은 다 지급을 했다고 가정하면 나갔고 아직 매출은 1,500만 원의 매출은 발생이 됐어요. 1,500만 원의 매출은 발생이 됐는데 이 1,500만 원은 아직 통장에 없죠. 통장에 존재하지 않아. 그렇지만 1,500만 원의 매출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통장에는 지금 1,500만 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현재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었는데, 3천만 원이 있었는데, 1,000만 원, 뭐, 밀가루 값 주고, 월급 주고, 100만 원 운반비 내고 하니까 지금 1,400이 남아 있어요. 그쵸? 1,400이 통장에 있는데, 일주일 후에 2천만 원의 돈이 나가야 돼요. 뭐, 이자, 뭐, 기타 비용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현재 최소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최소 현재 600만 원이 마이너스는 거죠. 통장에는. 현재 통장엔 600만 원이 마이너스이니까 이 1,500만 매출된 것을 매출을 회수하든가 미수금을 회수하든가 매출 채권을 회수하든가 아니면 600만 원을 빌리든가 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2천만 원을 내보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빌리게 되면 이자를 줘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 관리가 잘 되어야만 원활하게 한 달내 이익과 비용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회계적으로는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지만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 현금주의 개념에서 접근하실 것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권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월간 손익 전망이라는 건 왜 하는 거냐? 월간 손익 전망을 왜 하는 거냐면, 물론, 우리가 만나는 좀 소기업 같은 경우에 큰 변동성의 폭이 크진 않지만, 이럴 수 있죠. 내가 예를 들면 이런 뭐 연필 하나를 만들어서 파는데 이 전자펜이 한 달에 10,000원에 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동종업계에서 동일한 성능의 거의 똑같은 전자펜을 8,000원에 판다 하면 이 8,000원에 판다 하면 제 거 10,000원짜리 사지 않겠죠. 그렇죠? 10,000원짜리 안 사고 8,000원짜리 사겠죠. 그러면 내가 계산을 해보니 이 전자펜이 현재 10,000원에 팔고 있는데 경쟁사가 거의 동일한 제품을 8,000원에 판다. 8,000원에 판다. 그러면 나는 이 10,000원의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가 저하되겠죠. 그래서 고민을 해요. 그런데 이놈의 것이 원가가 9,000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이것을
손해를 보고 8천 원에 팔아야 될지 아니면 그냥 마진 없이 9천 원에 팔아야 될지 등의 고민을 CEO는 해야 되겠죠. 판매 단가를 결정을 하는 것은 아마 CEO일 테니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니까 사실상 매월 손익을 예측하고 전망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가가 원래 이 플라스틱이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사놓은 거는 내가 예를 들면 g당 킬로그램당 5천 원에 이 플라스틱을 사 왔는데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고 뭐 환율 변동이 있고 그래서 계산해 보니 킬로그램당 7천 원이에요. 그러면 이걸 만들면 원가가 11,000원이 돼, 예를 들면. 똑같은 동일 제품을 만드는데 이 제품 원재료 구입 비용이 2,000원이 늘어나서 도저히 9,000원으로 만들 수 없고 아무리 줄이고 줄여도 11,000원이라고 하면 만 원에 팔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이 만 원에 팔면 손해이니까 판매 가격 조정을 해야 되겠죠. 11,000원에 팔든 만 원에 팔든 뭐 마진을 안 받고 팔든 소비자가 11,000원에 살 생각이 전혀 없다면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11,000원의 가치가 있어? 그리고 경쟁사는 기존에 이 플라스틱을 썩지도 않는 거니까 5,000원에 엄청나게 사놔서 계속해서 8,000원에 계속 팔아대면 결국 이렇게 되면은 경쟁력을 잃고 회사가 점점 힘들어지겠지만 극단적으로 그냥 한 달만 예를 들면 만 원? 아니면 경쟁사에서 맞춰서 내가 3천 원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8천 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월간 손익 전망을 해라. 경쟁 업체 등장으로 제품 가격 경쟁력이 변화. 매출이 줄어든다 그러면 판매 가격 인하를 검토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손익을 알면 이런 겁니다.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껌 얘기가 제일 쉬워요. 롯데가 자이리톨이란 껌과 기타 껌이 있는데, 얘는 팔아서 손실이 나는데, 마이너스가 나는데, 얘는 많이 이익이 나요. 플러스가 두 배로 나. 그런데 그러면 잘 팔리는 자이리톨만 팔면 되지. 근데 이 기타 뭐 우리가 뭐 주시, 후레쉬, 후레쉬 민트 이런 껌들도 먹는 분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구색 맞추기용으로 노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 있죠. 통계를 내어보니 월간 통계를 내어보니 이 기타 껌의 매출이 10%가 올라가면 자일리톨 매출은 20%가 올라가더라. 그런 통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기타껌도 약간 손실을 보고 팔더라도 자일리톨에서 손실을 충분히 메꾸고도 남으니까 이게 10% 매출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판매 전략을 갖추면 궁극적으로는 자일리톨 매출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대표님들께서는 매월 손익에 대해서 전망해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현금이라든가 회수할 수 있는 현금이라든가 등등의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고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가는 매번 변합니다. 이건 원재료만 변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도 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근이 많아지면 원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야근이 많아지면 전기세도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이런 원가 변동이 있으니까 이 원가 변동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냥 원가를 최초에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펜이 원가가 9,000원입니다. 9,000원인데 이것은 내가 2025년 1월 1일에 산정한 원가예요. 근데 원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직원들의 급여가 올라갔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전기세가 올라갔을 수도 있고, 원재료비도 올라갈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이게 9천 원이다라고만 생각하고 계속해서 검토 없이 만 원에 팔고 있으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매월 검토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월간 손익 전망은 하셔라 제발 하시고 그것에 맞춰서 경영을 해 나가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정리해 보면 발생주의는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에 적용합니다. 근데 CEO가 봐야 되는 것은 CEO가 봐야 되는 손익은 현금주의, 즉 현금 창출 능력을 항상 생각하고 경영을 하셔야 되고 현금 손익과 잉여 현금 흐름을 늘 고려하시면서 월간 손익을 검토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런 형태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엑셀 하나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발생주의 회계에 의해서 하는 건데, 보시면, 아, 2025년 매 월간의 매출, 원가, 그 다음에 판관비, 자,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영업 손실,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렇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법인세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 최소 이 정도 관리는 하셔야 된다고 봐요. 최소 이 정도 관리는 하셔야 되고, 여기에 현금 손익을 넣어야 되는데, 현금 손익은 다음 관리회계에 나오니까 그때 보여드릴게요. 그때 보여드리고, 최소 재무회계, 세무회계 측면에서라도 우리 대표님들께서 여직원이나 아니면 직원들, 관리 파트 직원들한테 얘기하셔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멤버십 여러분들 당연히 이 엑셀표를 만드셔서 우리 그 거래처 대표님들한테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 예를 들면 이번 달 6월 달이니까 볼게요. 6월 달. 자 6월 달 보니까 영업이익이 2,500 났어요. 그렇죠? 2,500 났고 전체적으로는 영업 비용 다 해서 보면 한 1,900만 원 정도 남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현찰은 얼마 있느냐? 이런 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2025년도 매출 보세요. 요거는 그냥 작년 거 그대로 가져와서 똑같은데 작년 매출을 위에 적어놓고 올해 매출을 적어놓으면 자연스럽게 작년 대비 매출 현황도 볼 수 있겠죠. 적어도 요 정도 관리표는 만드시고 경영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다시 어,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수익과 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 주가 이 회계로 컨설팅의 다음 주부터 이 회계로 컨설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 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이 엄청 더워졌어요. 오늘이 6월 15일이고, 또 우리 남부에 계신 우리 멤버십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장마철이 또 왔고, 그러니까 항상 비 조심하시고, 서울은 아직은 좀 맑습니다. 건강하시고, 6월도 원하시는 성과 이루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줌이 잘 안 나타나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